안녕하세요. 윤은표의 한국사 강의 제1편 고구려 두 번째 시간 주몽 고구려의 어떤 건국자죠. 주몽 동명성왕 편에 대해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저의 이 고구려 편의 강의는 삼국사기라고 하는 우리나라 역사책 가운데 아마 고대를 갖다가 이 기록한 그런 가장 중요한 어떤 역사 물이라고 편찬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입각해가지고 이제 고구려 역사를 이제 강의하려고 하는데 지난 편에는 이제 고구려 역사가 삼국사기 어떤 봉기편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삼국사기 어떤 이 고구려 번기 제 1편 제 1권에 속하는 이 주몽 이 동명성왕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이건 고구려 역사의 건국 이야기 또는 이제 출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주몽 동명성왕이라고 하는데 성은 고시다 이렇게 이제 기록돼 있고, 그다음에 추모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연대상으로 본다면 기원 전 BC 이 37년에서부터 BC 19년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삼국사기에서 기록하는 연대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믿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서력 기원 전 후 아마 언저리에 이제 분명히 있었던 그때,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이제 만들어진 그것만은 아마 분명한 것 같습니다. 주몽 특히 이제 동명성왕 편을 이제 자세하게 검토해 보시면 다른 경우와 달리 세 개 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앞부분 이 주몽이 고구려를 어떻게 건국했는가, 건국설화 이야기, 신비한 이야기, 신비하고 기이한 이야기죠. 이제 신의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로 건국자들에 대해서는 건국자들이 어떻게 나라를 세우는가 그 이야기에 대한 어떤 기록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도 그런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고요. 나머지 신라라든가 그다음에 백제의 경우에도 그런 어떤 건국에 관한 이야기가 짤막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하고, 동명성왕 주몽의 어떤 업적에 대해서 쭉 연대기순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주로 정부 활동에 대해서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동명성왕 주몽의 어떤 후계자는 누구로 어떻게 정했는가 하는 이야기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본다면 삼국사기 고구려 번기 제1권 그 중에서도 이 주몽 동명성왕 편을 보면 앞부분에는 건국에 관한 이야기, 신이라고 하죠. 신비하고 기이한 이야기. 그다음에 가운데는 주몽의 업적, 주로 이제 정보 활동에 대한 어떤 기록, 끝부분에는 이제 이 주몽의 어떤 후계자를 어떻게 정했는가 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몽이 어떤 식으로 고구려를 건국했는가,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몽의 경우에는 특히 단구신화와 아주 대비가 되는데, 주몽은 단구신화의 경우에는 환웅의 아들로 이제 곰이 변신한 이제 웅녀가 돼가지고 이제 혼인 관계를 통해서 낳고 그리고 이제 즉위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주몽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질 않고 아버지가 해모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자세히 되어 있지 않아.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추측하기를 해모수의 경우는 이 해모수라고 하는 게 태양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보면 하늘의 상징이 태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태양의 아들, 그것이 이제 이 주몽이다. 그리고 또 어머니의 경우에는 하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라고 하는 것은 강이 아주 큰 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황하.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황하는 거의 바다와 같다. 그래서 강이면서도 불구하고 거기 하라고 하는 그걸 써가지고 황하의 어떤 위상이 얼마나 높은가라고 하는 걸 이제 증명하는데, 땅의 경우에 가장 당시로 보면 중요한 심센 게 뭐냐,
이 강, 그 강 중에서도 제일 큰 게 하다. 그래서 이제 하의 백은 우두머리라는 뜻인데 하박의 딸 유아인데 그래서 이 그 주몽의 경우에는 하늘의 상징인 태양과 그다음에 그 이 땅의 상징인 어떤 그 물의 어떤 그 딸, 그다음에 화백과의 어떤 결합.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결합해서 나온 그런 어떤 그 인간, 그것이 바로 이제 주몽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인데 이거는 그 많은 학자들이 이제 지적하듯이 어떤 그 이 엄청난 어떤 자연신, 그 자연적인 게 인격신으로 어떤 변화하는 그런 어떤 이제 출발이다. 그러니까 자연물 그 자체를 숭상하다가 결국 그것이 또 주체로서의 인간, 이걸 이제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몽은 한 가지 더 나가게 됩니다. 뭐냐면 주몽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활을 잘 쏘는 사람이야. 활을 잘 쏘는 사람. 즉, 이번에 도쿄 올림픽에서도 그 양궁에 나가서 우리 그 선수들이 엄청난 성적을 거뒀는데 그래서 주몽이 후회됐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주몽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활을 잘 쏘는 사람을 가리켜. 그런데 주몽은 그 아버지가 좀 불확실해가지고 아주 불우하게 태어나서 생활했는데 어디서 생활했냐면 동부의 왕, 이 금와왕이라고 하는 사람, 이 금개구리 왕이죠. 그 사람의 어떤 이 왕실에서 자라게 생겼는데 이 금화왕이 그 주몽이 아버지가 아니야. 금화왕에는 이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적장자가 바로 이 대소라는 그런 이제 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금화왕, 즉 금개구리 왕에게는 아마 여러 명의 그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 중에 하나가 아마 그 유아였던 것 같아요. 즉 이 주몽의 이 어머니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이 주몽은 혈연적으로 본다면 이 금왕의 자식이 아닌 것으로 삼국사기에는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상당히 이 미묘한 어떤 이 문제인데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 유아가 이 주몽을 데리고 온 자식인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혈연적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 그런데 흔히 이 고대 어떤 초기 그 국가의 모습을 본다면 성경도 마찬가지야. 이스라엘 이제 초기에 아브라함의 그 자손 중에서도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계자 문제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떤 갈등이 있는데 그 동부여 금왕 밑에서도 갈등이 있었어. 적장자인 어떤 대소에게 이걸 주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주몽 활을 잘 쏘는 즉 전사로서의 능력이 탁월한 이 주몽의 후계자를 넘겨줘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특히 이 금왕 금개구리 왕이 주몽에게 준 자리가 뭐냐면 이 마옥관직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마옥관직이가 별거 아니지만 당시로 와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리였죠. 왜냐면 당시에는 이 말이 전쟁이 나가면 전차 구술을 해. 그리고 일반 평상시에는 승용차 역할을 했어. 타고 다녔어. 그래 중요한 교통수단이야. 그러면 또 화물을 운반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화물차 역할도 해. 그러니까 말이라는 짐승은 당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축이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맡겼다. 이 말을 갖다가 다루는 마국관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금화왕이 이 주몽의 어떤 능력을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가 이런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소와 이 주몽 사이에는 그 후계자 문제를 놓고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죠. 이 적장자하고 이제 갈등 때문에 결국 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모습처럼 이 주몽의 경우에도 이 동부에서 탈출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이 주몽은 이제 대소가 이제 이 주몽을 갖다 죽이겠다 하는 음모를 알고서 그걸 알고 탈출했다는 거야. 그때 단순하게 이 탈출한 게 아니라 자기 부하들 몇 명을 이제 끌고 탈출하는데 이때 이 엄니대수라고 하는 강물을 말을 타고 건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떤 지상에서 말을 타고 다닐 때 가장 큰
뭡니까? 장애물이 강이야.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강을 어떻게 잘 건너느냐 하는 게 탁월한 어떤 기마술을 갖다가 뭡니까? 보여주는 어떤 상징인 거죠. 그래서 이 그 대소의 어떤 추격구를 이 그 주몽이라고 하는 이 탁월한 어떤 그 전사는 말을 타고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안전을 갖다가 확보를 하죠. 그리고서 이제 이 중요한 어떤 이 압록강 근처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 다른 어떤 그쪽 토착 세력들이 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 그런데 바로 송량국이라고 하는 그런데 나라가 아주 좋은 지점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거기를 갖다가 정복 활동합니다. 어떻게 정복 활동해요? 이 주몽이라고 하는 이 탁월한 어떤 전사 집단이 자기의 어떤 실력과 그다음에 부하들을 통솔을 잘해. 그 부하들도 능력이 아주 출중해. 그 부하들을 이용해서 송야국을 갖다가 점령하는데 이때 아주 초보적이지만 전술과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주몽이라고 하는 것은 활을 잘 쏴. 그 다음에 기마술, 즉 말을 잘 타. 그래서 기동력을 확보를 해. 그 다음에 뭐를 잘 써? 전략과 전술이라고 하는 어떤 무장으로서 갖춰야 할 이 능력, 사고력 이런 것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완벽한 어떤 모습을 지니는데 어떤 모습이냐? 이걸 흔히 말해서 역사에서 말한다면 영웅시대라고 하는데 한 명의 탁월한 영웅이 주변에 있는 많은 세력을 끌어 모아가지고 이 거대한 어떤 힘을 축적을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나라를 갖다가 세우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되는데 바로 주몽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고구려라고 하는 국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건가 탁월한 어떤 전사 집단 이걸 기본으로 한 다음에 무엇을 갖추고 있어? 전략과 전술을 구사해서 이제 주변 세력들을 갖다가 아우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이 삼국유사에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가 돼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주몽이 얼마나 전사로서의 능력이 탁월하고 그 다음에 이 대소의 어떤 공격을 피해서 탈출해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세웠는지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송량육이라는 국가를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그 다음에 뭡니까 전략과 전술을 써가지고 어떻게 정복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잘 그려져 있는데 마지막으로 문제가 된 게 뭐야? 후계자 문제인데 후계자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정복 활동을 통해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의 후계자를 정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부에서부터 탈출해 올 때 같이 왔던 처음 출발하는 집단이 있어. 이 사람들의 어떤 이 입장을 들어줄 거냐 아니면 그 지역 자기가 이제 한 지역에 정착하면서부터 많은 어떤 도움을 받겠죠. 이제 주몽이라고 하는 훌륭한 인물이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웠다. 그럼 이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줘서 도움을 줄 텐데 그때 성장할 때 이 도움을 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지지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후계자로 정할 거냐. 이것이 굉장히 큰 고민이야. 이 고민을 잘 해결해야만 더 성장하는데 이 주몽은 처음 자기를 이제 이 부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이 후계자 문제를 갖다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후계자를 정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 유리라고 하는 두 번째 임금인데 이 사람을 후계자로 정해요. 그럼 누가 섭섭해지겠습니까? 주몽이 이제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때 비로소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어서 무슨 아무리 힘이 세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중요해? 자기가 이제 막 힘들게 성장하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도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도움을 받았는데 그러나 후계자로 정할 때 이 사람들의 어떤 입장을 따르지 않게 된다. 그래서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소선호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가 이제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데 결국 그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을 갖다가 후계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 떠나는 그래서 백제를 이제 건국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 주몽이 후계자 문제를 정할 때
초착했을 때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처음 왔을 때부터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내세우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이 일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고구려가 막 빨리 확 성장했을 때, 이럴 때 이제 그것이 하나의 어떤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제2기 고구려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